서울 강남 아파트는 10억이 넘어가고 지방광역시 일부 아파트는 5년 전보다 오히려 싸졌습니다. 똑같이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한 사람은 자산이 2배가 되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 일부 지역은 여전히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앞으로 5년, 돈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차이와 투자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편중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편중이란 시중에 풀린 돈이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만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식당가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맛집 한 곳에만 몰리고 옆 가게는 텅 비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돈이 몰리는 곳과 빠지는 곳의 가격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디에 유동성이 몰리고 있을까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시장에는 3번의 큰 파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이후 전 지역이 함께 오른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2022년부터 2023년 금리 인상으로 전 지역이 함께 조정받은 시기였죠. 그런데 세 번째 파도인 2024년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거든요. 이 차이를 만든 핵심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인구 이동, 소득 격차, 그리고 기대 심리입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서울 강남권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곳은 2024년 한 해에만 30% 이상 올랐죠. 이곳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재건축 기대감과 학군, 그리고 자산가들의 수요가 겹쳤다는 겁니다. 강남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입지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위 1% 자산가들의 거주 밀집도가 가장 높고 교육 인프라도 압도적이었죠.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올 곳, 그게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수도권 GTX 수혜 지역입니다. 경기도 하남, 남양주, 고양 같은 곳은 GTX 노선 발표 이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하남 미사 강변 지역은 2024년에만 20% 넘게 상승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시간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강남남까지 3시간 걸리던 곳이 20분으로 줄어들면 그 지역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의제로 서울 직장인들이 출퇴근 가능 반경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30분 이내거든요. G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서울 경제권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 서울 서남권 재개발 지역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마포 등 전통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인근 노량진, 대방동 재개발 단지들이 2024년 큰 폭으로 올랐자죠. 이 지역들의 성공 포인트는 뭘까요? 저평가된 서울 입지와 개발 호재가 만났다는 겁니다. 강남함이나 강북 핵심 지역보다 30초 40% 싼 가격에 서울 입지를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서울 안에서 가격 메꾸기가 일어날 거라고. 그럼 반대로 실패 사례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곳이 지방광역시 외곽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같은 곳은 2021년 고점 대비 10지 20%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2020, 2021년 급등기에 과도하게 올랐던 곳들입니다. 당시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싼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은 인구가 약 8만 명 줄었고 대구는 7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20도 3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결국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로 결정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앞으로 5년 어디에 돈을 둬야 할까요? 결과를 가른 핵심 변수. 첫 번째,
인구 집중도입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의 52%를 넘었습니다. 절반이 넘어선 거죠. 더 중요한 건 20대, 40대 경제활동 인구는 수도권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집을 사는 주요 수요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최근 5년간 결혼하거나 이직한 주변 사람들, 대부분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나요? 핵심 변수 두 번째, 소득 격차입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약 35% 높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약 25% 높고요.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는 평균보다 15% 낮습니다. 집값은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비례합니다. 오를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거죠. 일상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그 지역의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수를 보면 됩니다. 스타벅스나 메가커피 같은 곳이 많다는 건 그 지역에 소비력 있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핵심 변수 세 번째, 기대 심리의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그 지역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느냐, 나빠질 거라고 믿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서울과 GTX 지역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지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지방 일부 지역은 점점 더 쇠퇴할 거지라는 불안이 가격을 눌렀죠. 기대 심리를 판단하는 실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세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적고 가격 인하 매물이 계속 올라온다? 그럼 기대 심리가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매물은 적은데 문의가 폭주하고 호가가 올라간다. 기대 심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갭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5억짜리 집을 3억 5천 전세 끼고 1억 5천으로 살 수 있으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만 서울도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강남권은 이미 많이 올랐고 서남권은 아직 여력이 있죠. 수도권은 어떨까요? GTX 개통 일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GTX A 노선이 완전 개통되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수해 지역의 체감 효과가 본격화됩니다. 경기 남부 수원, 화성, 오산 라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효과죠. 반도체 인력 5만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주거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광역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처럼 그 도시 내 최고 입지는 방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신도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항지 투자의 핵심은 그 도시에서 절대 빠지지 않을 입지를 고르는 겁니다. 대학가, 시청 주변, 전통 부촌,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방 중소도시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울산 같은 경우 현대차와 석유화학 산업이 탄탄해서 방어력이 있었죠. 창원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확장으로 장기 수요 기반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올 산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돈을 둬야 할까요? 첫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서울 핵심 지역입니다.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환금성이 높죠. 둘째, 가격 메리트와 성장성을 본다면 수도권 GTX 수혜 지역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 거점 도시라면 그 도시 내 절대 입지만 선별해야 합니다. 외곽은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간 그 집에서 살 수 있느냐입니다. 실거주주 가능성이 없는 곳에 장기 투자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어렵고 시장 변화를 체감하기도 힘들고 급매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코인과 다릅니다. 생활 반경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서울 vs 지방.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 산업 분포, 인프라 투자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흐름 안에서 합리적인 위치를 찾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2028년은 금리 인하 사이클 초입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2, 3년 더 움직입니다. 지금 못 사면 끝이라는 조급함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